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송대관 선생님의 아내 되시는 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발인식 당일날의 모습이 이렇게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굉장히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여보 가지마를 외쳤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부축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송대관 선생님의 이 안타깝고 기구한 삶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살아생전 지금 이렇게 오열하고 있는 아내분의 이 수백억에 달하는 빚이었다. 수십억에 달하는 빚이었다. 나아가서는 과거 송대관 선생님의 아내 되시는 분의 행적들을 다 덮어주기 위해서 송대관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 되시는 분이 굉장히 특히나 마지막에 힘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아내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대관 선생님이 결국 과로를 하게 됐고 그것이 담도암 그리고 심정지 여러 가지 사태로 흘러가게 된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쏟아내는 분들이 참 많은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끝에 가서 이렇게 아내분이 쓰러지는 또 모습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았다면은 그 슬픔을 견디기가 힘드셨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렇게 송대관 선생님의 사진이 가족들의 손에 의해서 발인식이 이렇게 시작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적 슬픔에 잠겼고 결국 운구차에 실려서 떠나시는 이 모습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생중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애도의 마음을 담아 운구차에 실린 송대관님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송대관 선생님에 관련된 거액의 보험금, 조의금을 수십억을 줬다. 송대관 선생님에게 아직도 빚이 수십억, 수백억이 남아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작 송대관 선생님은 생체 원소, 붉게 빛나는 루비로 재탄생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스타 포에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생체 보석 기업에서 결국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송대관 선생님을 이렇게 평생 그 가치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생체 원소를 투수한 이 보석에 담아 보관하게 됐다고 합니다. 영구적으로 이제 어찌 보면은 송대관 선생님의 이 유산이 남아있게 되는 셈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수천 년, 수만 년 이후에도 후세대가 송대관 선생님에 대해 오마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송대관 선생님과 관련됐던 많은 에피소드가 뒤늦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보내기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던 현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오열을 하고 눈물을 쏟고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오열을 했는지 많은 국민분들도 송대관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찢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죠. 송대관 선생님을 본다면 살아생전 정말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어떤 인덕을 쌓아왔던 게 아니냐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공개가 됐어요. 송대관, 김성환에게 10억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10억을 들고 왔다. 자, 이게 바로 2021년도에 올라왔었던 기사인데 배우 김성환 씨가 송대관님에게 10억 원을 빌려줬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느냐? 예전에 미국에서 내가 이민 생활을 했는데 가족은 미국에 다 놔두고 혼자 돌아왔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업소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 내가 소속이 되었다. 끝나는 시점이 우연히 비슷한 때가 있었다. 김성환과 친해지게 된 시기를 떠올리면서 저와 같은 소속의 매니저가 배정됐고 그때부터 친해졌다 라고 했습니다. 송대관님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자네가 10억을 들고 왔잖아. 내가 지금 10억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내 아내가
사고를 치기 전이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혼자 임으로는 힘들겠다. 야, 나 이거 못 살겠다 라고 말했다. 내가 10억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형제 간에도 없었다. 근데 그걸 좋게 받아들여서 10억을 들고 왔지 않냐. 결국 배우 김성환 씨가 10억을 빌려줬다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와, 대단하죠. 그게 벌써 수십 년 전 아닙니까? 그 당시에 10억이면 지금 재산 가치로 따지면 2배, 3배도 더 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거죠. 김성환 씨가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놀랐다. 나중엔 놀라서 될 일도 아니고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야 했다. 놀란 건 둘째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나 그게 먼저였다. 송대관님은 네 덕분에 힘든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성환 덕분에 힘든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김성환 씨는 10억을 빌려달라는 송대관님의 이야기에 이걸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빌려드려야 할까가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의리의 사나이죠. 근데 김성환님의 인성도 너무나 대단한데 송대관님에게 빌려줄 수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 친한 친구, 가족 간에도 돈 거래하는 거 어디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사회에서 만난 사람을 10억 원을 빌려준다라는 건 그만큼 송대관님의 평소 행실과 이 모습들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환님이 돈을 10억을 그냥 뚝 떼서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왜 송대관님에게 이만큼 빌려줄 수 있었나를 찾아봤더니 깜짝 놀랄 영상을 제가 제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송대관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어찌 보면 따뜻한 마지막 길을 보내시게 된 거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애도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눈에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맞습니다. 바로 태진아님 되겠죠? 잘 가라 영원한 나의 라이벌이여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진아님이 머리까지 세팅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다 꾸민 상태로 울지도 않고 저렇게 마이크 잡고 말하는 게 가식적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진아님은 아마 송대관님의 마지막을 자신의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보내드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흐트러지고 너무 좌절하고 그런 모습을 최대한 참으며 라이벌의 모습을 갖춘 상태로 보내드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태진아님이 누구보다도 송대관님과 친했다라는 건 사실이고 송대관님과 생전 정말 우정과 의리를 볼 수 있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 공중파 방송사에서 진행을 했었던 실험 카메라였어요. 이 당시 때 정말 젊죠?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수십 년 전이죠. 젊은 시절에 두 사람이 만나서 굉장히 태진아님이 진지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봤더니 태진아님이 보증을 섰다라면서 송대관님을 불러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연대 보증을 섰냐? 라면 송대관님이 깜짝 놀래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송대관님이 굉장히 좀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때 태진아님이 돈 좀 빌려주시오 라고 합니다. 송대관님이 굉장히 당황해요. 근데 방송국까지 이 채권자들이 따라 들어왔었다.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인 이 태진아님이 이런 참 안쓰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송대관님이 대뜸 옛날에는 핸드폰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막 걸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는데 결국 송대관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다. 그러면서 내가 아파트 담보로서 돈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때 태진아님이 내가 1억을 빚졌는데 뭐 7천만 원은 내가 해결을 했고 3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때 1억이면요 요즘 강남에 있는 정말 수십억짜리 아파트 있죠. 제가 알기로 그 아파트들이 1억 정도 할 때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옛날이에요. 근데 이 당시 때 1억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의 빚이죠. 그러니까 송대관님에게 태진아님이 30%를 빌려달라고 했다 해도 그게 수십억 원의 돈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 삼고 적금을 깨서 도와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을 만들려고 막 애를 써요. 내 동생이 이렇게 기죽어 있는 모습이 송대관님은 싫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후반부에 정말 놀랐던 거는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실험 카메라잖아요. 채권자들이 몰려온 겁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태진아님에게 면박을 주니까 송대관님이 애가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다들 몰려와가지고 이 돈을 갚으려는 애를 이렇게 몰아붙이냐라고 막 화를 내줍니다. 정말 의리의 사나이고 친형보다도 더 친형 같은 존재였던 거죠. 나중에 이제 몰래카메라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송대관님이 깜짝 놀랐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막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때의 모습을 보고 눈물 짓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아리는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송대관님이 생전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시는 길에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많은 애도를 받으며 가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후배 동료들의 해뜰날 노래를 들으며 하늘 무대로 떠나게 된 송대관님. 따뜻한 미소와 노래 영영 못 잊는다. 유족과 동료 등 70여 명의 눈물의 작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면 이렇게 발인식까지 정말 많은 태진아님, 서른도님, 여러 가수들과 동료들이 함께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죽했으면 태진아님 같은 경우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에게 대관이 형이 결국 하늘을 떠났다라고 하자 왜 그렇게 됐냐며 자신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송대관님이 이 세상을 등지게 되는 이번 사태에 많은 유족과 동료분들의 안타까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이 발인식과 장례식장에 채권자가 들이닥쳐 빚 갚으라고 독촉을 했고, 장례식이 끝나고 경찰이 들이닥쳐서 송대관 씨의 아내를 체포해서 데려갔다라는 둥, 또 송대관님의 아들이 남아있는 유산을 급히 처분했다. 거기에 더불어서 보험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었다. 이것을 누가 유산 받을지, 누가 상속을 받게 될지,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다 가짜 뉴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보내게 만든 송대관님에 대한 이 고인에 대한 명예를 이렇게까지 실추시킬 수 있을까? 저도 유튜버지만 이런 가짜뉴스빨 영상들, 라이브들 절대로 시청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나 꼭 드리고 싶었고, 팩트에 기반해서 라이브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 제 영상이 무조건 옳다, 너무 좋은 영상이다 절대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런 허무맹랑한 헛소리들은 우리가 시선을 차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발인식에 참여하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열을 했고 너무나 슬픈 모습을 보였다 라는 이야기가 참 많기도 했는데요. 사실 송대관님을 아직까지도 떠나보내기가 쉽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트롯 가요계 또 방송가 전체에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을 줬었던 가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평도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좀 되기도 하는 상태인데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대관님에 대한 조문은 정말 끊임없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들 장윤정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트롯 가요계의 후배들, 선배들, 또 동료들 끊임없이 찾아와서 조문을 보냈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요즘 신세대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후배 가수들부터 해가지고 또 주현미 선생님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조문을 오셨고 또 발인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이런 송대관님의 애틋했던 삶 자체가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끊임없이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요계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송대관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많은 동료 가수들 중에서 하춘아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갑자기 이런 일을 겪으니까 믿겨지지가 않는다. 굉장히 마음이 좀 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요계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고 너무나 슬프다라고까지 했어요. 또 같은 시대에 4대 천왕으로 불리었던 이 서른도 님도 이번 송대관님의 조문을 찾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요계가 오늘날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계기를 만든 선배님이셨다. 항상 저희에게 롤모델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영면하시길 바라고 너무나 감사했다. 라는 분들, 정말 많은 송대관님을 위로하고 발인식을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넘쳐났었던 현장이었다라는 후문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운구차가 떠나고 나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하여 이번 송대관님을 보내는 이 발인식에 참 마음이 쓰라렸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을 정도이기도 한데요. 사실 온라인상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송대관님을 떠나보내지 못해서 노래를 하루 종일 듣고 있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번 서른도 선생님의 모습이 불후의 명곡에도 추모 영상으로 등장을 했었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이 지난 방송분을 편집한 영상을 내보냈고 여기에는 함께 항상 옆에 있었던 태진아 님도 자리에 있었던 이 모습이 불후의 명곡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친근한 목소리로 58년간 모두의 친구가 되어준 국민 트로트 가수 송대관, 희노애락을 담은 무대로 늘 우리를 웃음 짓게 하던 당신, 그곳에서도 웃으며 노래할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또 이런 후문을 전하기도 했고, 사실 함께 왔었던 이 조문객들 중에서도 이숙님 역시 또 뭐 홍지윤, 최수호 이런 유명한 트롯계의 후배 가수들도 다 눈물 지으면서 송대관님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다. 정말 살아계셨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 개그맨 오정태 씨도 아버님과 같았다. 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던 걸로 압니다. 관계자들부터 가요계의 선배, 후배, 동료들까지 누구 하나 송대관님에 대해 추모하지 않는 이야기를 보낸 분이 없어요. 또 남희석 씨도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송대관님, 기운이 없어도 최선을 다했다. 아실 겁니다. 송대관님이 1월 19일 날 방송된 전국 노래자랑 방송편, 서울 성동구 편에 등장을 했었는데 이때 이미 뭐 건강 이상설이 굉장히 많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뭐 가짜뉴스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 마지막 무대가 되고 마셨죠. 근데 이때 MC를 봤었던 남희석 씨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MC를 봤던 남희석 씨는 이렇게 회자를 했어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셨다. 그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특히 나는 송대관님 디너쇼에서 모창을 하기도 했고 얼굴도 닮은 부분이 많아 활동을 하며 흉내도 많이 냈었다. 송대관 선배님은 늘 구수하고 정감이 있는 분이셨다. 후배들과 제작진에게도 다정다감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자했어요. 지갑이 형님을 부르셨는데 당시 전국 노래자랑 녹화를 끝내고 회식을 하다가 제작진에게 말을 들었다. 내가 우리 대관 선배님 무대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니까 제작진이 옆에서 송대관 선배가 기운이 많이 없었다. 최선을 다해 노래하고 내려오는 길에서는 매니저가 옆에서 부축까지 하려고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때 송대관님의 이야기입니다. 선배가 부축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신을 지켜보는 분들이 걱정하신다고 했다더라. 무대에 계단이 좀 있다. 그 짧게 내려오는 순간에도 팬분들,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실까봐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 같다. 정말 존경스러우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 몸이 아프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부축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송대관님은 부축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더 마음이 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남희석 씨는 뭐라고 했느냐? 송대관 선배의 무대는 2번 더 남았다.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한 멋진 무대였다. 나도 선배를 그리워하며 본방송을 볼 것 같다. 송대관 씨는 지난해 10월 전국 노래자랑 충남 당진시 편과 영등포구 편 녹화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 당진시 편은 2월 16일 날,
영등포구편은 3월 2일 날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참 이게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MC로 맡고 있는 남희석 씨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왔었던 송대관님을 저렇게 생생하게 보셨으니 더 마음이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식사도 못 하신다 안쓰럽다. 인생 친구를 잃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태진아 씨. 뭐 수천만 원의 병원비까지 내줬던 미담이 나왔는데 태진아 씨의 아들 1호가 전했던 송대관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1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릴 적부터 항상 인자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셨던 큰아버지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셔서 너무나도 허망하고 마음이 아프다. 큰아빠, 그곳에서는 평안히 계시길 기도한다. 큰아버지로 섬길 수 있어 영광이었다. 그러면서 이 태진아 씨의 모습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큰 충격에 식사도 못하시고 슬픔 속에서 바쁘게 이곳저곳 전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인생의 친구, 형제를 잃으신 아버지의 모습도 너무 안쓰럽다. 두 분이 함께 무대 위에서 노래하시는 모습을 꼭 다시 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송대관님을 잃은 태진아님, 우리 국민들처럼 참 날개 잃은 기분 같다라는 그 말이 왜 공감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요즘 뭐 트롯계에서도 핫한 김수찬 님도 송대관님의 직계 후배로서 뭐 후계자라는 평까지 받았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했어요. 명절 때 통화도 했다. 해 뜰 날이 온다고 응원해 주셨는데라며 눈물 오열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흘 전에도 송대관 선생님과 통화를 했다. 날씨도 추워졌고 명절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다. 제게 걱정하지 말고 힘내서 활동하라고 해주셨다. 우리 수찬이라고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다. 연락받고 너무 놀라서 안 믿겼다. 진짜 실감이 안 난다. 또한 힘든 일을 겪었던 일이 김수찬 씨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오히려 위로를 하며 다 지나간다. 해 뜰 날이 올 거다. 라고 응원을 해줬다. 큰아버지처럼 대해주셨다. 힘든 일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하라고 해주셨던 분이다. 선생님께서는 겉바속촉 같은 분이셨다. 겉은 바삭해 보여도 속은 촉촉하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다. 날씨가 추운데 비보를 접하니 더 춥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 생각된다. 항상 제게 힘이 되어주셨던 선배님이시다. 가요계의 큰 별이었지 않나. 늘 송대관 선생님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선생님의 노래는 쭉 부르겠다. 저를 잘 지켜봐 주실 거로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각별한 후배였기 때문에 김수찬 님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송대관님의 이 장례식장과 발인식에 김연자 님이 찾아왔다. 뭐 그러면서 뭐 오열 사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 송대관님과 김연자님의 불화가 이미 뭐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돈 때문일까? 피날레 때문일까? 이 당시 때도 김연자님이 굉장히 오열을 했거든요. 자, 무슨 내용인지 이때 일을 보면 정확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언제부터인지 후배인 김연자를 탐탁치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라고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연자의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이가 최근 2, 3년 전부터 송대관 선배님을 방송국이나 행사장에서 만나면 인사를 해도 받지 않아 외면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모르 파티로 엄청난 인기를 받았었던 김연자 씨가 이 당시에 송대관 씨와 선후배 관계가 돈독했는데 한일 동반 연애 활동을 벌이던 당시에도 그렇게 돈독했던 사람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분명히 격려까지 해주던 선배님이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김연자 씨가 국내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사실 이 매니저 역시 송대관 씨와 형동생 사이로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 3년 전부터 인사를 해도 받지 않는다.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김연자 씨가 서먹서먹한 점을 피부로 느껴 선배님을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빨리 가깝게 다가가고 싶어 열심히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2, 3년 전부터 뭔가 못마땅하게 이셨는지 받아주지 않으셨고 쫓아가서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가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완전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일이 크게 돼요. 송대관 선배님한테 죄송하고 또 대표님은 일반인인데 너무 매스컴에 타서 안 밝혀도 될 사실이 다 알려져 버렸다. 송대관 선배님께 직접 말씀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정말 너무 든다. 다른 선배 가수들은 잘 대해주시는데 송대관 선배님은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다라며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송대관 선배님이 뭔가 기분 상한 게 있었다. 가요 무대 녹화 촬영을 하기 며칠 전 무대에서 연습을 하는데 송대관 선배님이 중간에 노래하고 김연자 씨가 피날레를 했을 때도 인사를 받지 않았다.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선배님이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그러는데 2억을 빌려달라. 그러자 제 돈 5천과 김연자 씨 1억 5천을 빌려 꿔주려고 했는데 김연자 씨가 선후배 사이에 돈 거래를 하기 싫고 빌려줄 돈도 없다고 하기에 결국 건네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송대관 씨가 힘들었던 시기인 거죠. 이때 일 때문에 인사를 안 받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말도 있고 또 김연자 씨가 KBS 별관 로비에서 송대관 선배와 대표님과의 오간 이런 다툼이 그동안 감정이 감춰져 오다가 폭발된 거였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이 자네들이 인사를 하면 내가 큰 절을 해 맞절을 해 라고 말하면서 몇 살 차이 나지 않은 후배 매니저에게 손가락을 어이라고 부른 언행도 감정을 건드렸다. 뭐 이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이게 또 밝혀졌느냐 이렇게 됐어요. 뭐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 송대관님이 뭐 이러한 말을 했으면 뭐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처음에 왜 인사를 안 받냐고 시비를 걸길래 그럼 맞절이라도 해주랴? 라고 했다. 그랬더니 욕을 하더라. 나는 인사를 안 받아준 적이 없다. 나는 덮으려고 했다. 인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깨달았다. 김연자 인사 앞으로 잘 받아줄게. 앞으로 맞절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이 어떻게 풀렸는지는 제가 찾아보니 아직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송대관님이 저렇게 떠나고 났을 때 김연자님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고 앞에 말씀드렸던 뭐 김연자님이 장례식장과 발인식에 찾아가서 뭐 횡패를 부렸다는 등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 하나같이 가짜 뉴스였다. 하지만 송대관님이 떠나는 이 순간만큼은 다른 후배, 선배, 동료들처럼 누구보다도 애도했을 김연자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아님이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송대관님의 빈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가장 빠르게 도착한 인원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자, 이 고인이 계신 곳에 정말 많은 근조화한, 뭐, 여기 보면, 언뜻 보면, 방송인, 뭐, 김구라, 가수 박구윤, 뭐, 이런 트롯 가수들과 연예계에서 쏟아진 근조화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지인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태진아 님이 이렇게 갔다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모습이 공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태진아 님이 좀 덤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송대관님의 빈소를 찾은 태진아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랜 친구이자 고인의 라이벌이었던 태진아는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한 뒤 취재진에게 나의 한쪽 날개를 잃은 기분이다. 불과 지난달에 전화통화를 해서 새해 인사를 나눴고 오랜만에 우리 라이벌 디너쇼를 한번 잡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별세 소식을 듣고 앞이 안 보이고 할 말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 방송 나가서 송대관 보고 있나? 이런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자연 가수 역시 많은 분이 해뜰 날 노래에 의지하고 기대며 꿈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선배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저희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또 다른 가수들도 현장에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강진님도 이렇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 송대관님에 대한 마음 아픈 추모를 이렇게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진님 역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쏟아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인순이 님도 수많은 추억과 따뜻했던 선배님 꼭 기억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SNS에서 비록 이야기를 했지만 현장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해요. 멀리 있어서 가시는 길 인사 못 드리게 되었다. 인순이님은 아마 뭐 지방이나 아니면 해외에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장에는요, 우리가 미스터트롯으로 잘 알고 있는 탑6, 탑7 멤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많은 가수들이 현장에 와서 눈물을 쏟고 오열을 하기도 했겠지만, 특히나 뭐 이 트롯계에서 송대관님의 이런 업적들은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양지은 님도 송대관 선배님 너무 가시는 길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쏟아내기도 했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현장을 속속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이자 선배였었던 가수들, 뭐 주현미, 뭐 송대관님의 절친이었던 태진아님, 강진님, 그리고 뭐 현숙님,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눈물 쏟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례식장 현장에서 우리가 또 몰랐었던 반전 사태들이 하나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특히 많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송대관님이 생전 굉장히 빚을 많이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병을 얻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송대관님이 건강했었던 모습에서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된 게 불과 10년 사이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얽혀 있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이 아니 현철님처럼 또는 뭐 송혜 선생님처럼 그냥 단순히 뭐 나이가 들어서 이런 분들과 다르게 앞서 말씀드렸던 두 분처럼 어찌 보면 병사에 가깝잖아요. 갑작스런 심정지 때문에 이 두 분의 뒤를 따라간 송대관님이 되고 말았는데, 사실 이 송대관님이 계신 장례식장 현장에는요, 이렇게 임영웅 가수의 근조화환도 볼 수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근조화환이 아마 가장 빨리 도착한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뭐 가수 한혜진, 김구라, 박구윤, 그리고 보이시죠? 임영웅 가수의 근조화환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뭐 트롯계의 선후배들이 모인 현장에서 특히 송대관님의 이 사태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건요, 모친의 기일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 아니겠습니까? 이 송대관님이 과거 어머니 기일에 관련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2월 7일 날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최근 컨디션 난조가 있다가 치료를 받던 중에 심정지가 왔다고 했지만 단도암 투병을 했다, 제가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불과 2021년 MBN 특종 세상에서 모친을 향한 그리움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늘 그립고 죄송하다, 뭘 다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난다, 특히 늘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간간히 얼굴을 보여드린 것이 너무 후회된다. 송대관님이 엄청난 성공을 했지만 또 어머님을 결국 자주 뵙지 못하고 어머니 역시 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 이렇게 살아생전의 모습이 방송을 탄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매주 TV를 시청하셨다, 한 주도 안 빠지고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만나 뵙고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면 조금 더 있다 가라, 뭐가 그리 바쁘냐, 못 가게 소매를 잡던 어머니가 떠오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방송이 되고 나서 어머님의 기일날 송대관님이 이렇게 또 떠나시게 됐다고 하니 참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좀 존재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500억대의 자산가에서 280억 원의 빚을 졌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